그날 집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68세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이 제게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날은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진이 그리고 두 손주가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진이는 현관문을 나서며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잘 드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여행 가면 힘들다는 이유였고, 손주들만 있으면 더 즐겁게 논다는 이유였습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진이가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누이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용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이는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국민연금으로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가족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지만 그저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남편 영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보험도 저축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청소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금. 제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는 채워졌습니다. 민수가 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남편 영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진 건 화장실 쓴 후 환풍기를 켜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지 말라는 잔소리가 늘어났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이었지만 쌓이고 쌓였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했고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적응하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도 명절에도 가족 여행에도 저는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영수와 저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국민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으로 모은 돈 3억 2천만 원. 3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주려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68년을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로,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자녀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고 제 인생이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예 분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니까 제가 처분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명의를 넘기려다가 영수 어머니가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섣불리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놔두라고. 그게 내 묵이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봤다고 돌고래도 봤다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잘못은 없으니까요. 저는 민수와 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사 갈 때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상의도 없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제주도 갈 때 나한테 상의했냐고. 제가 힘들까봐 그랬다는 핑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불편했던 거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진이가 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을. 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나는 30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늘 참았다고. 불편해도 외로워도 슬퍼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다고. 가족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진이는 울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을 살자고. 한 달 후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들어왔고 아침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요가, 독서 모임. 70세가 넘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제 내 인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저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민수와 진이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이 6개월 동안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6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다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민수도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할머니를 찾는다고. 밥을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집에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아닌 것 같다고. 자기들도 그렇다고. 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고.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고. 가족의 의미를 몰랐다고. 어머니께 받은 모든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함께 살자고.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생겼다고. 이 작은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다고.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연히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 한다고. 자기들이 틀렸다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내 공간, 내 시간, 내 인생은 지킬 거라고. 그 대신 일주일에 2번은 너희를 보러 가겠다고. 진짜 가족으로. 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어머니께 맞춰드리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그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손주들은 제 양손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고, 민수와 진이는 조금 뒤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8년을 살아와서 깨달은 것.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진짜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제 저는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하다고. 우리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